저희들이 이 해방되고 또 독립을 이룬 지가 40여 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때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일제히 식민사관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의 역사, 특히 그 고대사 연구에 애를 써오신 김성호 선생이십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선생께서는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이라는 저서로서 우리 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셨고, 현재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류백제와 일본 국가기원이다 하는 그 김 선생님의 저서가 요 근래 많이 읽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은 언제 쓰셨습니까? 예, 출판된 거는 1982년,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만, 그게 아르헨티나 외국 나가 있을 때 썼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 그 책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네, 그땐 제가 공직으로 네.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데, 네. 그래 해외 나가면서 이 외국 나가면 이 주말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놀고, 네. 그러니까 골프채 앉아보면 엄청난 시간이 남습니다. 네. 그래 그걸 이용해서 좀 책을 보리라 해가지고 아마 그 이삿짐 싸는데 톤으로 따지는데 아마 7톤 가량을 가져간 것 같아요. 책을요? 큐빅 톤으로 따지니까 아마 일반 톤하고는 다른데, 네. 하여튼 엄청난 책을 가져간 것이 네. 뭐 미천이 일반 우리가 상용 그 트럭에다가 짐을 실른다 그러면 뭐 4톤 추록도 있고 뭐 8톤 추록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톤하고 좀 다르습니까? 큐빅 톤은 아마 사방 1m씩 아마 이렇게 따지는 모양이죠. 그럼 사방 1m의 정사각형으로 된, 예,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렇게. 그런 책보따리를 7개를 가지고 가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마 7개도 더 되죠, 그때는. 네. 그러면 그 책을 쓰시기 위한 자료로 그렇게 많은 서적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독서를 위해서 가지고 뭐 가셨습니까? 독서도 하고,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뭐 하나 글을 쓰겠다, 이제 그거는 해놓고 뭘 쓰겠는지는 결심을 못했고, 네. 하여튼 책뭉치를 가져보면 뭐 쓰겠다 하고, 고대사인 것만은 확실하고, 네. 그리고 고대조선, 단군조선을 쓸지 이게 삼국의 어느 나라를 쓸지 아마 그런 심정으로.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 비류백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그 그러실 비류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백제 시조는 이제 온조가 네. 하는데, 온조가 동생이고 그 형님이 이제 비율입니다. 네. 그래 비류는 지금 삼국사기에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삼국사기 백제번기 이 서문에 보면은 비류도 나라를 세워서 동이강국이 됐다 이런 단문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우리나라 사학에서는 죽었다고 단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고 네. 살아 있었다. 네. 근데 그 맥락을 추정한 것이 이제 이 비류백제. 그래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라는 이름은 원래 비류백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온조백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조가 세운 나라는 처음에 십제라고 그랬고, 네. 그래 원래 백제가 망한 후에 십제가 백제로 이름을 바꾼,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역사적인 그 고증은 뭐 차츰차츰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어디쯤에 비류백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위치는요? 지금 최종 도읍지로 한다면은 이 공주, 네. 공주입니다.
네. 그래 지금 저 한반도 내에 영토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영토가 지금 차량산맥 이남, 이 네. 충청남도 이남으로 해서 전남북, 경상남도 남부, 네. 그리고 저 황해도 지역. 네. 요 영토는 이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영토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온조 백제라고 쓴 데가 지금 경기도권 내. 경기도권 내고요. 네. 그리고 이 백제가 이 해외 식민지. 네. 아마 지금 잘 안 나옵니다만 저 외라고 쓴 이 북부주. 네. 그리고 저 중국 요동 저쪽에 요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소 백제군. 네. 그리고 양자강 유역에도 저긴 아마 상업 목적으로 진출한 것 같은 거기도 그게 있었고. 네. 저게 중국 문헌에 당설하던 건 저건 계속 적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백제라는 이름이 여태까지는 왜 백제냐 네. 했는데 중국 북사라는 책을 보면은 초이 건국 초로부터 백가제해 백가나 되는 많은 세력이 건널 제자 바다의 자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 백가제해에 백자를 띄고 제자를 띄어서 백제라고 했다. 해양 국가입니다. 네. 그래 영토가 그렇게 사방으로 네. 확산돼. 요소 백제군 같은 건 중국 자존심 강한 중국 사람들이 지나라 영토를 외국 민족의 식민지라고 절대 안 쓰는데 네. 25사 보면 수백 년에 걸쳐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네. 그래 거긴 뭐 이 백제가 망할 적에 만리장성 쪽에서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 갔던 백제인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막 이민족 저민족한테 흩어진 아주 비극적인 기록까지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쯤 됩니까? 거기 백제 멸망한 건 그건 훨씬 후대니까 아마 1400년 좀 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서기 1400년경입니까? 전. 1400년 전. 예. 네. 그러면은 뭐 한 서기 5, 600년쯤 예, 그때입니다. 될 때입니까? 네. 그 고대사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주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마 그거 조금 얘기가 조금 길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긴 이 백제 건국에는 막 여기 전문인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 지명이 세 개가 있습니다. 건국 활동지. 온조 비리 온조 형제가 남하했다. 네. 미추홀이라는데 상륙을 했다. 네. 그래 어디서 남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그것은? 고구려에서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에서요. 네. 그래 기록상으로 보면은 지금 대방고지 황해도 쪽에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내려와 미추홀에 상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추홀. 미추홀이라는 데는 지금이 어디쯤 되는 데입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는 인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륙했다가 이 부하산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형은 바닷가에 살기를 원해서 돌아갔고 네. 동생 온조는 내륙에서 살겠다 해서 이 위례성이가 도읍을 했다.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따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미추홀과 부하산과 이 위례성이 어디냐? 네. 지금 그 이병도 박사님 학설이고 우리나라 사학계 정설인 것이 미추홀은 인천이다. 네. 부하산은 삼각산 인수봉 그 삐지건 네, 바위산 네. 거기다. 위례성은 삼성교 어디 부근이다. 이렇게 알고 왔던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뭐 3년 전까지는 정부 관리였습니다, 실은. 네. 그래서 1971년인가 이 경부 고속도로가 돼가지고 이 농수산부에서 이 평택 쪽에다 대규모 근대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 경지 정리도 하고 그 주변 정리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이제 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네. 그 투자 효과를 이제 분석하도록 네. 그래 그걸 조사하러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나갔는데 그 투자 지역 효과를 올리면 투자 안 된다고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네. 이 친구들이 어디가 조사를 했냐면 지금 충남 천원군 입장면 호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독립기념관 있는 그 뒤에 흑성산 뒤에 성고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그 뒤에 이제 불악인데 이 친구들이 그 불악이 이 직산 이 사금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이 피해들을 망가뜨리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불악을 좀 돕는다고 요새 소가 많아서 걱정인데 그때 소가 귀할 때고 내가 소를 몇십 마리를 불악이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불악 사람들이 한번 잔치를 지내겠다고. 그래서 정월 초 3일날 동째 지낼 때가 제가 갔습니다. 네. 동째문을 보니까 거기 예성 유호 뭐라고 동째문이 그렇게 적혀. 그거는 위례성의 옛 터전이 되는 그건데 당신네들 왜 비문에 이게 적혔나 하니까 여기가 위례산이고 올라가면 위례성이 있다고. 네. 그래 제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로 올라가 봤어요. 거기 성터가 있고 우물터도 있고 뭐 거기 무덤터도 있고. 그래 이게 이병도 박사님 이거는 이게 다르지 않느냐. 네. 근데 와서 문헌을 조사해봤더니 삼국유사에는 그게 직산위례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삼성계 쪽이 아니고. 그랬다가 이제 또 몇 년 후에 아마 1975년 4년경쯤에 이제 제가 농수산부 농지국 지정과장이라고 이건 전국의 수리조합 저수지 막는 이제 책임인데 그때 지금 아마 많이 가보셨을 줄 아는데 아산방조제라고 있죠. 네. 거기 가면 안성천을 막아가지고 건너는 이 바닷물과 강물을 막는. 그걸 그때 저 IBRD에서 차관 자금을 얻어다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처음 갔을 때 그 방조제가 이제 체결이 돼가지고 또 건너가면은 거기가 아산군 인주면 밀dur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네. 밀dur이. 그래 이거 개 눈에 뭐가 보인다고 밀dur이라는 얘기 듣고 아하 이건 미주골 아니냐. 그거 왜냐하면 밀이라는 거는 옛날엔 미라고도 썼습니다. 용을 뜻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추는 피안도 사투리로 투라고 합니다. 투. 네. 밀dur이하고 미주홀은 같은 지명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게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명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거기도 인주면이고 여기도 인주면인데 그 아산 인주면이 한 300년 먼처럼 지명이 생긴 지점입니다. 네. 그래 그때 이거를 거기서 위례성 직산 위례성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80리 정도. 그래 출장 갔다가 만일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근에 어디 부하산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 올라온 즉시로 저 대한지도공사가 있는데 네. 거기 가서 경기도 충청남도 일대 하여튼 지도를 수십 장을 사놓고 방바닥에 펴놓고 이제 화강해서 밤새껏 이걸 찾은 거예요. 네. 그래 부하산을 찾았어요. 네. 부하산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신갈 인터체인지 있는 민속촌에서 그 뒷길로 빠져서 한 4, 5km만 가면은 거기 용인군 부하산이 있습니다. 네. 에어본 이 산 같은 저기 나온 네. 에어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네. 저건 여태까지 사학에서 찾아진 적이 없다고. 네. 그리고 저 삼각산 인수봉은 요새 젊은이들이 로프 가지고 등산해도 떨어져 사고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로프도 없는데 거기 올라갈 택이 없다고. 네. 저걸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렇게 되면은 안성천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딱 삼각지점 100리 이내 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백제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 네. 해서 다시 이걸 보니까 이 비류가 죽은 것이 아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아산 인주면에 형은 바닷가에 있었고 네. 동생은 거기서 80리 떨어져 직산 위례성에 했는데 기록상에는 어떻게 되냐 비류가 땅이 습하고 물이 짜기 때문에 짠데 온조는 자살기 때문에 이 참외사 우라통이 터져서 자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같으면 땅값도 없고 거기서 뭐 몇십 리만 가면 좋은 땅 얼마든지 있는데 자살이라는 건 이건 고금을 통해서 쉬운 게 아닌데 네. 그럼 옮겼을 때지 왜 자살을 하느냐. 네. 그래 삼국사기 기록을 보니까 이게 기원전 6년 전에 이 5호 입성 범 5마리가 이 직산 위례성을 입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온조가 지금 한강 쪽으로다가 천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럼 범 5마리라는 거는 아무리 옛날이죠 범에 쫓겨서 한 나라가 뭐 도망갈 리는 없고 네. 이것이 온조가 아니지 않냐. 온조의 공격이지 않느냐. 그럼 죽진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부터는 이 공주 쪽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온조백제가 이 차령산 넘어 공주 쪽으로 한 거는 4세기 이후입니다. 그럼 이때 공주 쪽 기록이 뭐냐? 아하, 이건 또 한 나라가 비류가 세운 나라가 있었구나. 근데 중국 문헌을 보니까 이 비류를 구이라고 하는데 구이 비류의 무덤이 공주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류는 결국 자살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국가를 세운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것을 그 과정이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거기에 그런 공주의 그 나라가 있었다는 거를 지금 이걸로 한 유추인데 네. 결정적으로 뭘 가지고 증명을 하겠느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느라고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장 이 결정적인 게 이 광개토항 비문입니다. 네. 지금 만주 지간에 있는 유명한 광개토항 비문. 이 광개토항 비문을 보면은 이 광개토항 6년에 왕이 백제를 침공하고 백제성을 공략한 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38개. 네. 근데 일본 학자인데 사카이 가에소라는 이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지명을 전부 찾아보니까 묘하게 충청남도에 그 지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 이 광개토항 비문에 보면 6년에 왕이 궁술 수군을 이끌고서 토벌했다고 하는 그 나라의 공략 지점 했다는 37개 성이 다 충청남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당시 온조백제는 서울에 있는데 육로로다가 귀환하면서 이 온조백제 때 항복만 받고 광개토항 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청남도를 광개토항이 왜 공격을 했겠느냐? 온조백제는 서울에 있는데 네. 이거 보고 이건 틀림없이 여기였구나. 그래 이 공주의 옛 지명이 거발성입니다. 거발성. 네. 옹진성이라고 되는데 거발성이라는 게 그 비문에 들어가 있고. 네. 근데 공주의 옛 그 지명이 거발성이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그건 있었습니까? 중국 문헌이나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여러 문헌에. 아하. 그러면은 비류백제가 고구려의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몰락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야, 그래 그 이제 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토벌을 했다고 하고 그러고서 대신을 10명 잡아갔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비문에. 네. 근데 고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왕을 잡아가든가 죽였다든가 하는 건데 네. 왕은 아무 기록이 없고 대신만 잡아갔다고 돼. 네. 항복한 기록도 없고 네. 온조백제는 항복했. 그래서 이게 내붙은 것이 그 396년인데 이 왕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래서 한국 내에는 그거 흔적 없고 네. 그래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 더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 이게 보니까 그래 일본 서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그래 일본 고대사는 이제 이게 지금 한일 고대사와 관련되는데 일본 고대 사학자들의 아주 이 철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15대 응신천왕이라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신공왕으로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자지간인데도 이 사이에 120년간이 붕 떠 있습니다. 이상하게. 네. 모자지간이라고 하면서 편년 기록으로 보면 120년간이 떨어져 있다고. 네. 그래 일본 사학계에서도 건 200~300년간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더만. 그랬다가 현재 일본의 고대 사학은 이주갑 민상론, 1주갑이면 60년이니까 2주갑이면 120년간. 이주갑 민상론, 이 120년간은 올려다 붙여야만 일본 고대사는 정통이다. 이건 철칙입니다. 일본 고대사에. 근데 내가 봤을 때 올려다 붙이는 거 인상도 한 방법이 하나지만 인하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올려다 붙여놓으면 삼국사기하고 연대가 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래 나는 일부러 이걸 또 띄워놓고 전부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이 연대가 다 들어맞아요. 네. 띄워 내려놓으면은 이 야마타이 북구주에 있는 야마타이가 이제 삼국사기 기록하고도 맞고 중국 쪽의 기록하고 다 들어맞습니다. 네. 120년간의 공백기가 있다가 응신천왕이 벼락같이 이게 나타난다. 그 공국년도가 바로 397년 비류백제가 망한 그 다음에 딱 연결이 됩니다. 또 일본에는 이 신천성시록이라고 왕성 귀족들의 이 성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응신천왕이 이 참진짜 진씨, 네. 진씨의 시조입니다. 네. 근데 진씨는 백제왕족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게 엉뚱한 것 같지만 일본은 이 패전 직후부터 나온 에가미 나미오 교수의 이 기만민족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에가미 씨의 이 기만민족설 네. 이거는 서기 400년경을 경계로 해가지고 400년경부터는 일본 천황 왕릉에서 백제계의 유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서기 400년경에 바로 응신천왕이 396년에 망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응신천왕 이후 때의 천왕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기마민족이다. 이것이 그 고고학적인 증명입니다. 그 전에도 일본에는 천황이 존재했었습니까? 존재를 안 했는데 야중에 만든 겁니다. 아하.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프로치한 거는 그걸 연대적으로 이걸 어프로치에 들어간 거예요. 네. 기만민족설의 고고학적인 어프로치, 연대적인 어프로치라면은 그대로 하나가 되는. 네. 그러면 일본이 천황을 인정하는 것은 그 응신천왕이라고 훨씬 그러는 그 이후입니다. 그 비류 백제에서 망명해 간 사람 이전에는 몇 년도나 됩니까? 그 전엔 만드는 천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북구주가 야마다라는 나라는 이게 이 비류 백제 식민지였다고. 네. 그 식민지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비류 백제 행정구역은 담노라고 그랬다고. 네. 이 탐나가 바로 그 담노라고. 탐나. 네, 제주도요. 네. 이 탐나라는 이 지명을 쭉 추적하면은 일본 열도 지금 오사카만 앞에도 담노도가 있다고. 네. 지금 북구주에도 있고. 네. 근데 일본 서기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이 중요시하는 이 건국 신화가 이 오야슈 신화라고 그래서 대팔조. 일본의 8개 섬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신화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 음신과 양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 난 자식이 담노입니다. 네. 그래 일본의 이와나미 분고라고 안파서점이라는 책에 그 서점에서 나온 일본서기 주석서는 이 방대한 이 글자 한자 한자 다 주석을 했는데도 이 담노라는 데는 전혀 해석을 안 했습니다. 네. 이거를 해석하면은 이 백제권 내에 22개의 담로가 있었다. 이거와 연결되고 그래놓으면 일본의 이 국가기원이라는 거는 음신과 양신이 해서 했다는 거는 백제의 이 담로다. 식민지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 틀림없이 알기 때문에 그 담로라는 거 해석을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 선생님께서 쓰신 이 저서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백제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예. 하나는 온조가 세운 백제고 예. 하나는 비류가 세운 예. 백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400년 동안 비류가 세운 백제가 존재하다가 광개토왕의 침공으로 몰락을 한 후에 그 비류 백제가 이 거느리고 있던 식민지로서 대마도라든가 일본 그쪽에 글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이 그 시조가 바로 응신이라는 그렇습니다. 천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저서를 쓰시는 데만 2년이 걸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은 몇 년이나 걸리셨습니까?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동안은요. 아마 10여 년 잘 걸렸을 겁니다. 네. 이게 처음 이게 된 거는 제가 1968년 네. 이게 우리나라 이 삼국 통일된 지가 13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1900.
그때 제가 사무관으로 저 대관령에 있는 고령지 시험장이라고 감자 씨앗 생산하는 네. 그 서무과정 할 때 제가 거기 그 해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부터 공부하던 걸 이런 정리를 하겠다고 쓰다가 대마들에는 지명이 이게 다물입니다. 대자의 고대 발음은 다자고 네. 말마자는 이게 몰. 네. 지금 예, 제주도 사투리 다몰. 지금 다몰이라는 책도 나오잖아요. 네. 이 다몰이라는 지명을 줬지만 압록강 유역부터 서해안을 통해서 이게 쭉 해서 대마도 일본으로 그냥 연결됩니다. 말이 그렇다는 지명이. 말씀이십니까? 지명이요. 지명. 예. 지명의 발음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네. 그 엄청난 지명이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흑산도 같은 데 가면 다물도라고 있다고요. 지금도. 네. 흑산도 조그만. 그러면 또 예전에- 대머리도도 있고. 네. 그러면 몰이라는 것은 섬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 그거는 다몰은 이 지명인데 예, 고대 종족 한 대한민국 내에 이 지명이 한 20여만 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무차별하게 다몰로 읽히겠다고 하는 걸 무차별하게 뽑아가지고 지도에다 여보면은 이게 추세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이거는 통계적인 추세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 지명을 사용한 집단이 움직여 가지 않고는 그렇게 압록강부터 일본까지 쭉 연속해서 지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비슷한 지명을 네, 말씀하시는 그래. 겁니까? 네. 그것이 일본사를 착안하게 된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되잖아요. 아하. 그 이후부터 그리고 일본 그 2년 후에 일본을 여행하는데 일본 여행하다 이 지명을 보면 이게 전부 우리 지명으로 그냥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 속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는. 그래서 일본 책을 모으고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저 아까 백제사와 연결돼서 이제 그러니까 한 10여 년. 네. 그 집필하실 때 말이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자료와 실제 생각하고 있던 그 상상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그걸 확인하시게 됩니까? 제가 이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많이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 이 사학에서 보면 이 한문 해석이 네. 한문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잘 되면은 이거 진짜다 안 되면 이거 가짜다 했는데 저는 이게 원래 농업이 전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는 우리 풍토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풍토로다가 한번 매개를 해서 해석하는. 그렇게 하고 이게 한문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지점 그 시기에 그걸로 해서 자기가 현장을 자꾸 다녀보고 그래 놓으면 고대 사람도 이 길을 다녔으면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사학 방법론으로는 이건 주체하면 되는 아마 그 방법을 제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답사를 야. 가가지고 다녀보고. 그래 남이 있으면 자기가 쭉 다니던 그 현장 개념을 살려서 이렇게 가고 개울이 있고 산이 있고 이게 어떻게 가고 그것도 농업을 하게 되면 바람이 어떻게 불고 씨를 뿌리면 이게 언제 되고 이런 게 그 전문 분야니까 그런 기초화해서 이 잊혀진 맥락, 미싱, 링을 자꾸 추적해 들어가는. 그러면은 이게 그 비류백제의 망명객이 일본국을 세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 그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제가 아까 그 담로, 네. 이주갑 인상 이거 했을 적에는 뭐 저 천주교에도 나갑니다만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하나 발견되면 이렇게 하고 연상 이러면서 책을 썼습니다만 네. 근데 집에서 술을 안 먹는데 하여튼 집 식구들 많았고 이 비노 뭐 이 포도주죠. 네. 그거 파티를 할 정도로 흥분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래 그 전까진 뭐 저 해외 비행기 타고 여행해도 무심하다 그 다음부터는 이건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또 비행기 타고 사고 나면 뭐 어떻게 뭐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애들한테도 주고. 네. 그러면은 그것을 책으로 낼 때까지 주위에다가 무슨 역사적인 그 말하자면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 의견을 사학계에다가 물어본다든가 원래 그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상계 지점을 발견해 놓고는
네. 이걸 책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대학원 사학과를 일부러 다녔습니다. 어허. 네. 다니고 그리고 이 책은 원래 내 대학교 석사 논문으로 쓴 거예요. 네. 근데 분량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선생님이 지금 국사편찬위원장 하시는 박영석 선생님이 네. 은사하신데 이거 분량이 많아 골치 아프고 좀 쉬운 걸로 그래요. 다른 걸로 석사 논문 내고 네. 이거는 책으로 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어렵고 네. 완전한 이 논문 스타일로 된 겁니다. 어허. 그럼 이것은 그 남미에 가셔가지고 쓰셨습니까? 써서 이제 돌아와서 이걸 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출판하는 그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 반응은 어떻던가요, 처음에? 이거 와서 이제 우선 하려면 대학교 권위 있는 선생님한테 좀 추천 좀 받아야 네. 이게 뭐 출판사도 할 텐데. 그래 돌아와 가지고 상당히 다녔어요. 네. 대학교 선생님. 그런데 이거 뭐 별로 심통치도 않은 것 같고. 그래 오기도 나고 해서 고금 하여튼 제가 82년인가 600만 원인가 하여튼 융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 이걸 찍었죠. 네. 그 출판이 됐으니까 읽어보는 사람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응. 그럼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지금 저 책이 8판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고대 그 딱딱한 책이 저렇게 나간 건 해방 이후 때는 이야기인데, 근데 초기에는 일제 시대 공부하신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읽으시더니 네. 요새는 저게 대학원층에 들어가고 요새는 각 대학에 공식적인 세미나 초청도 있고 요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이 논문도 발표한 것들이 있더만. 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도 이 책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판은 이 책이 서울서 나오고 반년 만에 동경서 번역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 지금 아마 동경서도 재판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일본 저 사학계에서는 그래 뭐라고 일본서도 몇 번 저 일본 갔을 때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의 이 본질적인 이거는 제2 어프로치가 일본 황통을 이걸 끊어놓은 이거거든요. 네. 일본 사람이 이러면 이건 모래 씹은 기분이라 영 돌아서고 맙니다. 어허. 뭐 그건 철저하게 이 황통 만세일기에 황통하는 것이 일본 천황 국가 내셔널리즘의 아주 근본 뼈다고 해당돼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끊어 걔네들이 이주가 민상은 바로 그걸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끊어 놓으니까 일본 사람은 거의 이거 거부감을 일으킨데 솔직하게 토의를 해요. 현재 그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전공이 이 농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어떻게 농업 분야 일은 오래 되셨습니까요? 뭐 농업은 제 원래 수원농대 다니고 아직까지 농업이 제 전문이죠. 네. 직업이고. 그러면 평생. 고등학교도 역시 농업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까? 고등학교는 제 공업학교 나왔습니다. 공업 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농업대학을 가시고 농과대학을 가고 농과대학 가시고 대학원은 또 사학과를 가고. 사학과를 가시고 앞으로는 또 뭘 하시겠는지. 그래서 네. 그 역사와 농업연구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억지로 이렇게 갖다 맞추기 전에는 같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역사에 취미를 그렇게 가지시게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긴 역사라는 걸 지금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네. 역사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옛날 얘기로 하는데 현재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현재라는 건 10초 전에 된 것도 있지만 1시간 전에 된 거, 10년 전에 된 거, 100년 전에 된 거, 이 1000년 전에 된 것이 쭉 돼서 현재라는 게. 네. 그러니까 현재를 제대로 인식하려면은 이건 역사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면은 현재가 이해될 수가. 네. 이렇게 봤을 때 역사의 원리라는 건 농업이나 뭐 경제나 어디나 다 통용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제 농업의 분야도 이 토지 경제가 또 제 전공입니다. 네. 안직도 제 전공 분야. 그리고 토지사는 이건 역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전국을 이게 누비다 댕겨다 보면은
이 지명이라는 걸 아마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네. 이 지명 감각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불면 작물이 어떻게 되고 이건 국토입니다.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 젊은 분들이 앞으로 한문 해석했다고 내 읽었다고 하지 말고 이건 국토를 재조명해 가지고 해석하는 네. 이거는 바로 저 농업을 했기 때문에 역사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통 사학과가 아니시면서도 이렇게 주소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공업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이 농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대학원은 사학과를 하시고 또 역사에 관한 책을 쓰셨기 때문에 학문을 생각하는 것이 남다른 그 어떤 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아마 제가 이 엄청난 이 장난을 어려서 장난꾸러기였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집에 가면은 유치원 2년 졸업증이 있는데 뭐 다 자꾸 하셨지만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장난 심한지 그때 하여튼 몇십 년 떨어진 그 유치원을 보냈답니다. 네. 제발 좀 띄워놓고. 네. 아, 집에서 장난이 심하셔서요. 네. 안직도 심합니다. 뭐. 네. 어디 가나. 무슨 장난을 그렇게 요즘 이 하십니까? 학문이라는 건 뭐냐? 네. 자기가 이상하다고 보는 그 호기심을 추적하는 게 그 학문 아니? 어허. 네? 그러니까 학문이란 어디에도 다 그렇죠. 존재할 수가 있겠군요. 어느 시인이 얘기했듯이 봄철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게 누가 땅 속에서 뭐 이렇게 올려미나 봐 새싹이 난다고 하는 네. 식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어렸을 때의 순진성 이것이 있었을지 학문이 발달되지 뭐 1등 해라 뭐 해라 뭐 아마 이래 가지고 학문 노벨상 가면 안 나오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제 평생을 책하고 씨름하지만 공부하려는 잔소리 들어본 일 없고 그러면서 하여튼 내 취미대로 공부를 하는 바람에 대학교도 낙제도 하고 해서 9년 만에 졸업을. 네. 그러나 지금 그 슬하의 자녀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그 자녀분 가운데 그렇게 장난이 심하시고 대학에 가서 9년 동안 졸업을 못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런지요? 아버님 입장이라면? 글쎄, 그거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하나.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지금 어렸을 때 꿈 어디 가나? 저는 어른이 되면 꼭 게리라 부대 같은 데 들어가서 홀짝에 이렇게 숨어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것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예요. 네. 뭐 지금도 가면은 이 영화 보면은 그 뭐 계급장 붙이고 재는 거보다 그 계급 없이 뭐그 지들끼리 하다가 또 한 대 치고 또 끽끽대고 그거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습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그 밖에 재미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아마 다른 취미는 없으십니까? 취미가 아까 다 포기하다 보니 아마 성실한 것 같고 네. 그저 먼 데 있는 친구 나와서 그저 대포 나오면 그게 취미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단한 독서가라고 들었습니다. 이 그동안 읽으신 책이 얼마나 될까요? 뭐 집에 적은 책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 보통 어느 몇 권이나 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래요? 뭐 만권에선 좀 많이 빠질 테고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매일같이 책을 그저 곁에 놔두고 수시로 보신다 할지라도 하루에 몇 권씩이나 읽길래 그렇게 보실까요? 책 읽는다는 게 이제 제 자기 전공 분야, 이 취미 분야는 뭐 대학교에 있을 때 1페이지부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어느 위대한 사람이 책을 쓰더라도 다 아는 게 80% 정도는 공식적인 그 후에 새로운 거는 몇 프로야 되거든. 네. 책을 본다는 건 결국 그거 보는 거 아니? 네. 이건 기존 통설에다가 이분의 특색은 뭐다. 네.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하루 저녁이라도 몇 권씩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은 넘어가고 새로운 것만 그렇지. 꼬집어서 그렇지. 읽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기가 그게 근데 묘하게 사주팔자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어느 책에도 하나 이거 엿으면 아 그건 무슨 책 어디 정도의 이쪽인지 저쪽이고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대충 기억이 되거든. 네. 그 물론 그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알기 위해서 또 알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기억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그 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이 이번에 그 책을 쓰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제 전문 분야도 아니지만 이게 꾸준한 독서라 그럴까. 네. 모든 사람이 퇴근해 가지고 2시간만 책 보아서 10년 20년 하면 안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좀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책을 쓰실 만큼 우리나라의 그 오늘의 시점에서 고대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 사학과 이 대학원생 대학교들 보면은 다 중세 근세사를 중점으로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벌써 근세사 일제 시대 오면은 벌써 국가의 운명에 기울고 이 반항적인 이것만이 역사의 주류가 돼 버립니다. 네. 그래 반항 아니면은 이거 학문이 아니다 할 정도로 되는데 실은 고대사를 봐야만 민족의 웅지 네. 우리는 누구인가? 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 이상은 무엇이냐 하는 거는 이 근세사에서 나오지 않고 고대사에서 나오지 않느냐. 서구의 르네상스 같은 거 이게 다 고대 로마 그리스 문명의 복구였듯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근세사 중심의 이 역사 젊은 층의 역사 연구가 고대사로 가고 여기에서 민족의 이상과 천천망 우리 이것이 있어야만 현재를 요리할 수 있는 지금자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물론 지금 책을 쓰시고도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아마추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네. 우리나라 역사의 그 연구 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 어디 가나 제 아마추어고 막 극단적으로는 제 돌팔이라고 뭐 이럽니다. 전 뭐 끝까지 아마추어로 남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추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면 아마추어는 돌팔이고 프로래야 뭐 이게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적으로 일본 사람들 만나 누굴 만나보나 역사를 뭐 부인이건 남자건 잘합니다. 그 역사 지식을 어디서 얻었냐고 하면은 다 역사 문학 작품에서 배운 겁니다. 국민 전체가. 그럼 일본 내 가보면은 이 아마추어 그룹이 각 지역별 직장 단위별로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긴 프로급 이 교수들이 다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인도 들어가고 이 문학가가 다 들어갑니다. 시바요타로도 그 김달수 씨 이 그룹에 들어와 있는 아마추어 사학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문인들이 이걸 문학 작품으로 썼을 적에 그 역사 지식이 전 국민화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아마추어면은 그 대학교 교수님인데 아 저거 엉터리니까 이거 띄워놓으려고 이러는 거. 이건 뭐가 어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 진짜 아마추어 운동,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아마추어 운동의 이 역사 이념이 한번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 전 끝까지 그것이 되기를 뭐 그 입장이다 하는 걸 오히려 이건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비류 백제와 일본 그 국가의 기원 이것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그 증명을 하셨다. 그 저서에서 책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요. 독도도 뭐 자기네 땅이다. 우리나라도 자기네 땅이었다. 뭐 어디도 자기네 땅이었다. 이런 것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그것을 그 학설로 내세우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임나 경영설. 네.
이 신공황후가 남한을 침공해서 경략했다는 네. 이 기록인데 아까 이주갑 인상론 이거 해놓으면은 이게 훨씬 이게 또 신공황후는 그 이전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임나 경영설은 응신천왕부터 한 200년 후부터 임나설이 나옵니다. 원래. 그리고 신공황후가 이거 했다는 건 훨씬 이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서기에는 비료백제 쪽에 아까 이야기하다 그 연속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이라는 국호를 망명하고도 안 썼습니다. 오히려 이 변진이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중국문화는 일본 천황가가. 네. 그랬다가 여기 온조백제가 형제국 아닙니까? 네. 이 온조백제가 망하니까 이 원군을 보냈죠. 자기 형제국가니까. 이 복신이 광복운동할 때. 그래 그것도 망하니까 여기 일본 서기에 쓰인 거 보면은 우리 공주 쪽에 있는 우리 무덤을 어떻게 가보겠느냐 아주 통곡한 기사가 있어요. 일본 서기에. 네.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여기 있었대는. 공주에 있었는데. 아. 네. 그런데 얘네들이 그 이후 그리고 1670년 10년 후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처음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 석인 그리고 39년 걸려서 일본 석인을 만든 것. 이걸 만들 적에 옛날에 한반도 땅에 자기 나라 식민지라고 이렇게 갖다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현재 이 역사 교과서 문제지만 한반도 침략이라고 교과서에 쓰기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네. 그거는 뭐냐면 고대 한반도는 자기네 천황과 식민지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이 일제 침략한 거는 침략이 아니고 복고다. 이것이 일본 아주 그건 국수주의 사관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가는 망명국가가 아니라 아득한 옛날부터 일본 열도를 지배한 원주인이었다. 이렇게 하고 한반도에는 땅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모순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면은 이주갑 인상론을 끊고 이 한반도의 연장으로서의 일본의 국가기원 이거를 우리가 일본 측에 막 우리 나름이라도 그걸 정립해서 일본의 역사적인 주장에는 이런 대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생각. 저는 그렇게 돼야만 교과서 문제에 그 짱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혹시 평소에 어떤 그 좌우명이라든가 신조가 있으십니까? 생활 신조가요? 뭐 신조라면 전 그저 사실대로 보는 이게 아주 뭐 그게 애들 농기 섞인 얘기죠. 하여튼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관찰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이러면 학문이고 뭐고 국가도 내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네. 앞으로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뭐 계획이나 이거는 뭐 별로 없고 전 이 뭐 직업이 농업 분야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 농업 분야 쭉 오랫동안 이건 우리나라 이 농지제도의 개선, 네. 질서 확립 이것이 제 뭐 그거고. 네. 그리고 이 역사 분야는 우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 출판 이미 내놓은 책의 해설판 뭐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더 나이를 먹어야 손을 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대사를 연구하시는데 뭘 또 하시겠습니까? 이런 여기 정년 퇴직하면은 실은 제 역사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년 퇴직 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면 즐겁겠느냐. 실은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어떤 분야에서건 새로운 그 이론을 세운다든가 새로운 학설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신 이 김성호 선생은 정통 그 사학자도 아니시면서 우리 고대사를 추적해서 고대사 연구에 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 고대사 분야가
일본의 그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가 그 주체적으로 정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독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